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중심의 실전문제 10 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두 가지 쓰시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사업 규모를 쓰는 문제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규모의 사업장,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한 건설업. 평균 근로자 수가 50명인 A공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이 공장의 강도율이 1.5일 경우 총 근로 손실일수는 며칠인지 구하시오. 총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강도율을 살펴보면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근로손실일수를 구하기 위해 양변에 총 근로시간수를 곱하고 나누기 1000을 하면 근로손실일수는 1000분의 강도율 곱하기 총 근로시간수가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0분의 강도율이 1.5일 경우 1.5 곱하기 평균 근로자 수가 50명인 50 곱하기 1일 8시간 8 곱하기 1년에 300일 근무 300 계산하면 180일. 정답은 근로손실 일수는 180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을 쓰시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교육시간을 쓰는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둘 다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 종사자, 성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교육은 34시간, 보수교육은 24시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시간은 없고 보수 교육시간만 8시간 이상. 암실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할 때 광점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을 운동의 착각 현상 중 자동운동이라 한다. 자동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3가지 쓰시오. 자동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광점이 작은 것, 대상이 단순한 것, 광의 강도가 작은 것,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운 것.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청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을 설명하는 특성을 5가지 쓰시오. 청각적 표시장치의 특성을 쓰는 문제입니다. 메시지가 짧고 간단할 때, 메시지가 재참조되지 않을 때, 메시지가 시간적인 사상을 다룰 때, 수신자의 시각 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주의 장소가 밝거나 암조롱일 때, 메시지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수신자가 자주 움직일 때. 청각적 표시장치의 특성 7가지 중 문제에서 요구한 5가지를 아는 것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다음은 FMEA에서 고장의 발생 확률 베타의 범위에 따른 고장의 영향을 나타낸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고장의 발생 확률 베타의 범위에 따른 고장에 미치는 영향을 쓰는 문제입니다. 발생 확률이 베타는 1.0일 때 고장의 영향은 실제 손실이 발생됨. 빈도는 자주. 발생 확률이 베타는 0.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고장의 영향은 실제 손실이 예상됨. 빈도는 보통. 발생 확률이 베타는 0보다 크고
0.1보다 작을 때 고장의 영향은 가능한 손실, 사고 빈도는 가끔, 발생 확률이 베타는 0일 때 고장의 영향은 손실의 영향이 없음, 빈도는 없음. 롤러기에서 앞면 롤러의 지름이 200mm, 분당 회전수가 30rpm인 롤러의 무부하 동작에서의 급정지 거리를 구하시오.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표면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앞면 롤러의 지름이 200mm, D는 200 곱하기 분당 회전수가 30rpm, N은 30, 계산하면 18.84 메타 퍼 미닛, 표면속도가 30m per minute보다 작으면 3분의 1 파이 d, 크면 2.5분의 1 파이 d. 급정지 거리는 표면속도가 30보다 작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d, 파이 곱하기 앞면 롤러의 지름이 200mm니까 200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면 209.33mm. 정답은 급정지 거리는 209.33mm. 기계 설비의 작업 능률과 안전을 위해 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설비 배치 3단계를 쓰는 문제입니다. 1단계 지역 배치, 2단계 건물 배치, 3단계 기계 배치 순서입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을 분석할 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화원을 4가지 쓰시오. 전기 화재의 발화원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동 전열기, 전등 및 전기기기, 전기장치, 배선기구, 고정된 전열기가 전기 화재의 발화원이죠.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나타낸 것인지 쓰시오. 용어의 정의를 쓰는 문제입니다.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밀폐된 공간은 밀폐공간,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산소 결핍이라고 합니다. 유해가스, 적정 공기, 산소 결핍증이 참고로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망사의 신품과 폐기 대상의 인장 하중을 나타낸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 방망사의 신품과 폐기 대상의 인장 하중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물코가 10cm인 방망사는 매듭이 없는 방망은 신품은 240kg, 폐기시는 150kg, 매듭 방망은 신품은 200kg, 폐기시는 135kg, 그물코 크기가 5cm인 방망사는 매듭 방망만 있죠? 신품은 110kg, 폐기시는 60kg이니 애워두시기 바랍니다. 굴착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사전조사 항목을 3가지 쓰시오. 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 항목을 쓰는 문제입니다.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가 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 항목이죠. 다음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보호구를 쓰시오. 작업 조건에 따른 보호구를 쓰는 문제입니다. 물체가 낙하, 비산 위험이 있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정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화를 착용, 용접 시 불꽃에 의한 근로자가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 착용, 용해 등 고열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복을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슬링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훅이 붙어있는 슬링, 와이어 슬링 등이 제대로 매달려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슬링, 와이어 슬링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슬링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